우리 인간에게 지구는 매우 거대한 곳입니다. 한쪽 끝에서 반대편까지 이동하려면 며칠이 걸리죠. 하지만 지구 표면을 벗어나 우주를 바라보면 우리는 거대한 우주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 우주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행성과 별들이 있으며 그 별들은 수조 개의 은하 안에 분포해 있죠. 우주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전체를 다 탐험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달에 한 번씩 나사가 공개한 우주의 이미지들은 잠시나마 그곳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몇 달 동안 공개된 가장 놀라운 우주 이미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미지들은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최첨단 망원경으로 촬영된 것들입니다. 각각의 이미지는 저마다의 이야기와 의미를 담고 있죠. 한 별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과 막 태어나 시작된 태양계들의 모습, 시간의 경계에서 온 초신성과 인류 눈에 비친 가장 먼 은하까지 오늘 영상에 다 담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이미지는 헬릭스 성운입니다. 헬릭스 성운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우주에 떠있는 빛나는 골이 그 아름다움이 너무 신비로워서 신의 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여준 모습은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광경을 보여주었죠. 헬릭스 성운은 행성상 성운으로 죽어가는 별의 빛나는 잔해입니다. 물병자리 방향으로 우리에게 약 650광년 떨어져 있는데 우주적 거리로 보면 거의 바로 옆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거의 200년 가까이 망원경을 이곳에 향해 왔죠. 하지만 제임스 웹의 새로운 적외선 이미지는 이전 망원경들이 절대 보지 못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은 매듭이라 불리는 마치 긴 꼬리를 가진 혜성처럼 촘촘한 가스기둥들입니다. 각 매듭의 머리 부분은 우리 태양계 전체 크기의 2배 이상이며 꼬리는 대략 1600억 킬로미터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무려 1000배에 달합니다. 이 매듭들이 성운 전체에 약 7000개 정도 흩어져 있다 추정되고 있죠. 허블 망원경이 보여준 이전 이미지들은 이 모습을 부드러운 색조로 표현했지만 제임스 웹 망원경은 그것을 거의 만질 듯 선명하게 담아냈습니다. 특히 이 이미지가 강렬한 이유는 색깔이 이야기를 통째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성운 중심과 가까운 곳에는 가장 뜨거운 가스구름으로 푸른색을 띠며 점차 노란색으로 식어가며 가장자리로 갈수록 먼지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 붉은 빛을 띱니다. 그리고 이 먼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행성들이 형성될 원료가 바로 이 먼지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제임스 웹이 포착한 것은 별의 마지막 숨결이 새로운 세계의 씨앗으로 변하는 장면이며 어쩌면 50억 년 뒤 우리 태양이 맞이할 운명의 미리보기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방금 별이 마지막 숨을 내뱉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제 우주 이야기의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행성조차 형성되지 않은 아주 어린 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별 시스템은 아마도 천문학 역사상 가장 멋진 이름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드라큘라의 치비토를 만나보시죠. 이것은 원시행성 원반으로 어린 별을 둘러싼 회오리 치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입니다. 여기서 언젠가는 행성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허블 망원경이 2025년 12월 촬영한 이 이미지는 과학자들조차 놀라게 했죠. 우선 이름부터 설명드리자면 원반 상단에서 뻗어나오는 가느다란 섬유들이 섬뜩하게도 송곳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크기입니다. 이 원반은 우리 태양계 지름의 40배에 달하며 그 크기가 카이퍼 벨트까지 이릅니다. 그 안에는 거대한 행성계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물질이 들어있죠. 실제로 허블이 포착한 이 장면은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창조의 기둥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1995년 허블 망원경이 처음 촬영한 이 이미지는 대중들이 우주에 빠져들게 만든 가장 강렬한 계기였다 할 수 있습니다. 6500광년 떨어진 독수리 성운의 우뚝 솟은 세 개의 거대한 가스와 먼지 기둥들은 우주의 상징이 되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허블은 가시광선으로 이 기둥을 촬영했는데 사실상 우리는 표면만 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 빽빽한 기둥들은 대부분 불투명해서 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전혀 볼 수 없었죠. 그런데 제임스 웹이 적외선 눈을 들이대자 바로 먼지를 통과해 안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제임스 웹이 발견한 것은 별 형성 모델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전 어떤 이미지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수백 개의 갓 태어난 어린 별들과 별이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뿜는 가장자리의 붉은 빛의 제트들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기둥의 길이는 대략 4광년에 달하는데 이것은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와 같죠. 이 기둥들은 주변에 거대한 별들이 뿜어내는 강렬한 복사와 항성풍에 의해 천천히 깎여 나가고 있었으며 아마도 10만 년 안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살아있는 우주의 진짜 모습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이웃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의 수많은 별들은 마치 바닷속의 모래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시면 이 모든 점 하나하나가 거대한 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250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개별적으로 보이는 별들이죠. 허블 우주망원경은 이제까지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깊이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으며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찬란하고 밝아서 은하 중심부에 이르면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 마치 눈부신 황금빛 광채처럼 보입니다. 이 이미지는 허블 우주망원경이 2025년 1월 16일 공개한 사진입니다. 허블은 안드로메다를 10년간 정성스럽게 관측한 끝에 역사상 최대 크기의 모자이크 사진을 완성했죠. 허블은 1000번 이상의 궤도를 돌며 600장이 넘는 사진을 촬영했으며 25억 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이 이미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안드로메다의 가장 깊고 완전한 모습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은하가 폭력적인 역사를 지녔다는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과학자들은 이 고리들이 약 2억 1천만 년 전 안드로메다와 그 동반 은하들 중 하나의 충돌의 잔재라고 결론 내렸죠. 마치 돌을 연못에 던졌을 때 파동이 퍼지듯 이 두 은하의 충돌은 먼지의 충격파를 만들어내며 원반을 통해 퍼져나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유령 같은 흔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역은 흐릿한 안개처럼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충돌을 재현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으며 은하들의 정면 충돌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별의 고리를 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특히 바깥 고리에는 안드로메다의 나선과 얽히면서 생긴 눈에 띄는 구멍이 있는데 시뮬레이션으로 이 특징까지 정확히 재현해내기도 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36개의 서로 다른 외소 은하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하나가 과거의 안드로메다와 상호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처럼 허블 망원경 덕분에 우리는 해상도 높은 우리 이웃 은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안드로메다와 주변 위성 은하들과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는 북부 은하군의 중력으로 묶인 가장 큰 은하입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둘 사이 충돌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죠. 2012년 발표된 논문에서는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를 향해 초당 약 110km 속도로 다가오고 있으며 약 40억 년 후에는 충돌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인류가 직접 걱정해야 할 위협은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이 두 사랑받는 은하가 만약 충돌한다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흥미롭습니다. 잠시 멈춰서 이 이미지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죠. 마치 불빛이 들어있는 인간의 두개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2026년 2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실제 사진입니다. 이 천체는 PMR1로 노출된 두개골 성운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베라자리 방향으로 약 5,0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죠. 두개골의 둥근 머리 모양을 닮은 투명한 외곽 껍질과 뇌를 연상시키는 복잡하고 조직적인 내부 구름이 보입니다. 사실 이 성운은 죽어가는 별이 외부층을 벗겨내는 순간을 포착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모르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별의 중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이죠. 별이 충분히 크다면 초신성 폭발로 생을 마감할 것이고, 작다면 조용히 외피를 벗겨내며 백색 외성이라는 밀도 높은 천체로 남아 수십억 년 동안 캄캄한 우주 속에서 서서히 식어갈 것입니다. 제임스 웹은 이 천체의 결정적이고 매우 짧은 순간을 잡아냈지만, 아직 우리는 그 별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은하를 완전히 벗어나 먼 우주 공간으로 발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곳은 M82 일명 시가은하입니다. 우리로부터 북두칠성 방향으로 약 1200만 광년 떨어져 있죠. 이곳은 우리 은하보다 4배 정도 작지만 우주에서 가장 격렬하고 혼란스러운 천체 중 하나입니다. 이름은 은하의 모양에서 유래했습니다. 길고 좁은 빗줄기가 어둠 속에 기울어진 시가 담배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임스 웹이 담아낸 이미지를 보시면 이 이름이 오히려 너무 부드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은하 중심에서 위아래로 은하원 반을 넘어 뿜어져 나오는 붉은색과 주황색의 거대한 가스구름은 마치 우주의 모래시계 형태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하풍이라 불리는 현상으로 은하 중심에서 초고온 물질이 은하 밖으로 뿜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은하에서는 새로운 별을 만드는 속도가 은하수의 10배에 달합니다. 은하 중심에만 100개가 넘는 초거대 별무리가 모여 있는데 각 무리에는 수십만 개의 별이 있고 그중 일부는 지금도 태어나고 있는 중이죠. 이 격렬한 별 탄생 폭풍을 촉발한 것은 이웃 은하인 나선은하 M81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엄청난 중력이 수백만 년 전 M82 중심부로 막대한 가스 흐름을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수백만 년 전 그리고 수백만 광년 떨어진 두 은하의 만남이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했으며 그 불꽃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이미지들은 제임스 웹과 허블 망원경에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이미지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해 칠레 안데스 산맥 정상에 새로 문을 연 베라시 루빈 천문대가 있습니다. 이 천문대에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디지털 카메라 중 가장 큰 3200메가픽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한 장의 이미지가 400대의 4K TV 화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방대합니다. 그 첫 촬영 대상은 트리피드 성운과 라군 성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무려 678개의 개별 노출 사진을 쌓아 올려 7시간 만에 찍은 사진들을 합쳐 만든 이미지입니다. 이 합성 사진에는 약 2조 개의 픽셀에 달하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죠. 그 결과물은 핑크색과 주황색으로 빛나는 가스와 복잡하게 얽힌 먼지띠 그리고 팽창하는 구름 속에 자리한 별무리들이 마치 한 폭의 예술작품 같은 광대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트리피드 성운은 위쪽에 위치하는데 3개의 어두운 띠가 구역을 나누어 이름 붙여졌죠. 중앙을 차지한 더 큰 라군 성운은 내부가 젊고 거대한 별들로 환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이 사진보다 제가 더 신나는 이유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 때문입니다. 루빈 천문대는 앞으로 10년 동안 남반구의 하늘 전체를 스캔하며 우주에 대한 가장 포괄적 타임랩스 기록을 만들어낼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단순히 아름다운 사진을 넘어 지금까지 만들어질 가장 긴 우주 영화의 첫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3월 14일 경보가 울렸습니다. SVOM이라는 망원경이 감마선 폭발 신호를 포착한 것입니다. 그 후 90분 만에 나사의 스위프트 망원경이 그 위치를 정확히 찾아냈으며 11시간 후에는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한 망원경이 적외선 잔광을 관측했죠. 그리고 4시간 뒤 칠레의 초대형 망원경이 천문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측정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바로 이 관측 사건은 빅뱅 이후 7억 3천만 년 만에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 신호를 따라가 확인한 결과 이 폭발은 인류 역사상 관측된 가장 오래된 초신성임이 드러났죠. 빅뱅 이후 7억 3천만 년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현재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임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폭발은 우주가 지금 나이의 겨우 5%에 불과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으며 최초의 별과 은하들이 겨우 깜빡이기 시작했을 무렵인
제2호나 시대라고 부르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초신성은 바로 그 성장기 한가운데에서 폭발한 그것을 포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처음으로 초신성을 품고 있던 은하의 희미한 흔적도 보았습니다. 빨간 빛이 몇 픽셀 정도에 불과한 이 이미지는 별이 죽어가던 은하의 유령 같은 존재였죠.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려 13억 년 전의 메시지가 마침내 우리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G165 갤럭시 군집의 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시죠. 이 이미지에는 수백 개의 은하들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3개의 작은 빛나는 점이 보일 것입니다. 이 3개의 빛나는 점들은 호프 초신성이라 불리며 단 하나의 죽어가는 별이 뿜어내는 빛이었죠. 하지만 이 빛점들은 이상했습니다. 2015년 허블 망원경이 촬영한 이미지에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제임스 웹이 촬영한 사진에서는 그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 3개의 빛점들은 단 하나의 초신성 폭발을 3번이나 본 것이니까 말입니다. 지구에서 36억 광년 떨어진 G165 은하군집은 너무나도 거대해 그 중력이 뒤에 있는 천체들의 빛을 마치 렌즈처럼 굴절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바로 하나의 초신성 폭발로 발생한 빛이 3갈래로 굴절해 우리에게 포착된 것이죠. 빛은 언제나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가장 긴 경로를 거친 빛은 늦게 도착했죠. 결국 하나의 같은 초신성의 3장면이 마치 동시에 다른 순간들처럼 하나의 프레임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천체는 MOM-Z14로 현재까지 인류가 확인한 가장 먼 은하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처음 이 천체를 발견했을 때 사실 그것이 진짜 빅뱅 초기의 은하인지 아니면 빛의 착시인지 확신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 천체는 단지 우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놀랍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이 천체에서 받은 빛은 빅뱅 이후 겨우 2억 8천만 년 만에 출발한 빛입니다. 현재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 생각할 때, 즉 이 빛은 우주가 지금 나이의 겨우 2%일 때 이미 우주 공간을 여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계속 팽창해 온 덕분에 이 천체는 단순히 135억 광년 거리가 아니라 지금은 약 338억 광년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엄청나게 먼 곳에서 온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희미한 노란 빛 얼룩 하나 단 몇 픽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몇 픽셀은 인류가 지금까지 가장 깊은 곳에서 목격한 가장 먼 은하의 빛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은하로 다시 돌아가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미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보이는 거의 모든 점들은 우리 태양과 같은 개별적인 별들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 안에는 무려 6천만 개가 넘는 별들이 촘촘하게 모여 있죠. 이곳은 우리 은하 전체에서 별들이 가장 밀집한 지역으로 우리 은하의 심장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시광선 영역에서 촬영된 가장 크고 상세한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단순히 별의 개수가 엄청난 것만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사진 속에는 보이지 않는 수십 개의 외계 세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 이미지를 이해하려면 이 사진을 촬영한 망원경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름은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으로 깊고 텅 빈 어둠 속을 들여다보며 우주 저 멀리 수십억 개의 희미한 은하들을 찍어내며 암흑물질 지도를 만드는 것이 유클리드의 본질적인 임무죠. 그런데 2025년 3월 23일 천문학자들은 이 망원경을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은하 중심의 빽빽한 별무리, 즉 은하 팽대를 겨냥했죠. 이 영역은 너무 밝고 밀도가 높아 대부분의 망원경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빛에 압도되어 제대로 관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클리드는 달랐죠. 26시간 동안 9개의 노출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이어붙여 하나의 이미지로 완성한 것입니다. 화면에 꽉 차 보이는 이 거대한 이미지는 여러 장의 사진을 나란히 맞춘 결과물입니다. 이제 사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어두운 부분부터 보시죠. 화면 여기저기 검은 강과 호수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별이 전혀 없어 보이는 구역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곳에도 별은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와 그 별들 사이에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자리에 있어 빛이 통과하지 못하게 막고 있을 뿐이죠. 다음으로 빛이 더욱 밀집된 작은 무리들을 찾아보시죠. 주변보다 훨씬 촘촘히 별들이 모여있는 작은 지역들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별무리, 즉 암흑구름에서 함께 태어나 느슨하게 묶여있는 별들의 가족들입니다. 여기저기 보이는 희미한 빛 무리는 단일점이 아니라 내부에 숨어있는 어린 별들이 빛을 내며 가스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의 색깔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이미지는 유클리드 망원경의 가시광선 카메라로 촬영된 흑백 사진입니다. 수많은 별들을 해상도 높게 촬영하려면 이 선택이 최선이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색상 이미지는 하와이의 지상망원경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중에 입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 보이는 별들의 구조는 완벽한 실제 사진입니다. 단지 색상은 일반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정성스럽게 재구성한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 한 장의 사진 속 6천만 개의 별들을 한꺼번에 바라보시죠. 이것은 먼 은하가 아닌 개별적인 태양이며 그중 많은 별들은 우리 태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 생각을 따라가 보시면 이 한 장의 사진에 담긴 6천만 개의 태양 그리고 수천억 개의 별을 품은 은하들을 상상해 본다면 우리 은하와 우리 태양계 그리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은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 속 빛나는 점들 하나하나에서 생명체가 살아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어쩌면 앞으로도 찾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이 수많은 별들을 생각한다면 그 수많은 별 중 마지막 하나까지 진짜 아무것도 없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사진이 가진 진짜 무게일 것입니다. 헤아릴 수 있는 6천만 개의 별이 아니라 그 사이 어딘가 숨겨진 단 하나. 바로 그 존재 여부를 쉽게 배제할 수 없는 그 별의 의미일 테니까 말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